바닥이 많이 젖어 있는데요. 좀 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평택시와 관련이 있는 조선시대 인물 3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봉기념관인데요. 계단을 따라서 삼봉기념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서자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삼봉교육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이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떡하죠? 삼봉기념관은 현재 내부 공사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1394년 12월에 경복궁을 짓기 시작해서 이듬해인 1395년 9월에 경복궁의 주요 정각이 거의 완공됩니다. 경복궁 이름을 비롯해서 주요 정각 이름, 각 성문의 이름을 정도전 선생이 대부분 지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광을 오래 누리지는 못하고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후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500년 동안 폄훼를 당하게 됩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한때 화재로 소실되는데요. 이후 270년 정도 방치되다가 고종 때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때 정도전 선생도 신원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 500년 동안 조선사에서 잊혀졌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방금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길 양쪽으로 펼쳐진 잔디와 풀, 그리고 연초록의 나뭇잎들의 냄새가 싱그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올랐습니다. 앞쪽에 선명하게 태국 무늬가 보이고 있는데 이곳은 정도전 선생의 사당인 문헌사입니다. 문헌사는 닫혀 있고요. 문헌사 왼쪽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요. 가을날에는 노랗게 물들어서 기와 지붕 불단과 멋진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헌사 앞쪽으로 펼쳐진 은산리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당 앞에서 바라보는 은산리 마을 풍경은 언제나 그윽하고 좋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정도전 선생의 장자 정진의 사당인 희절사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내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행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반대편 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에 묘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여행지는 저곳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삼봉기념관에서 이곳까지 5.3km, 자동차로 10분 정도 이동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 중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여행을 하는 저로서는 비가 내리는 것보다 날씨가 맑은 것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주차장에서 250m 정도 걸었습니다. 원근 장군 묘에 도착했는데요. 제 뒤에 원근 장군 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근 장군의 신발과 담뱃대가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7천량 전투에서 원근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고요. 그의 애마가 원근 장군의 신발과 담뱃대를 갖고 왔고 그것을 이곳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애마는 원근 장군묘 바로 앞에 묻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무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 앞쪽으로 제가 좀 전에 걸어온 내리저수지와 그 뒤로 도일동의 농촌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탁 트인 풍경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원근 장군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화면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무덤이 있고요. 화면 왼쪽으로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을 잠시 들려보겠습니다. 기념관은 아담한 크기입니다. 이곳에는 원균 장군과 관련된 사료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 모형과 천자 총통을 비롯한 하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 화장실을 지나 30m 정도 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 반대쪽으로 100m 정도 이동하면 원균 장군 사당이 있거든요. 사당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장군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당의 문은 닫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는 특이한 소나무가 8그루가 열지어 서 있습니다.
가지가 상당히 많이 뻗어 있는 소나무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눈길이 갑니다. 원균 정근 사당은 예상대로 문이 닫혀 있는데요. 원균 정근 사당을 뒤로 하고 세 번째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이 새겨져 있는데 이 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도고 여름 하나니. 용비어천가는 한글 창제 후 한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한글 문헌인데요. 이곳은 한글 창자와 관련이 있는 분의 사당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 위에는 보한제 신숙조 선생 문학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홍살문이 보이고 있는데요. 홍살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한제는 신숙조 선생의 호입니다. 신숙조 사당 주소는 평택시 천보읍 원구장길 20입니다. 홍살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비가 보이고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비 상단에는 신숙조 선생 한글 창제 사적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당시 한글 창제와 보급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신숙조 선생입니다.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오른쪽 왼쪽에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사자상을 뒤로 하고 사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당 출입문에 도착했는데요. 사당 출입문인 영무문은 현재 닫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곳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당 앞쪽의 풍경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홍살문 뒤로 벼가 익어가고 있고요. 논 뒤에는 작은 산 위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한글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던 신숙조 선생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당 앞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흘러가는 하얀 구름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선선해지는 가을에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이곳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선선한 가을에 평택으로 문화유산 여행을 꼭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